여러분, 대화제약 오늘 짜릿한 맛 잘 보셨습니까? 중국 파트너사와의 움직임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고 이 굳히기에 들어간 대화제약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중국 진출에 대한 희망과 수혜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으면 오늘은 이 대화제약 내용에서 그 확실한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비운의 신약으로 불리우던 약품이 세계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로 계속해서 전체적인 행보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시는 항암제로서 그 적응증 또한 늘려나가면서 글로벌 세계 제약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에서 목표 점유율을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그 해당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쉽게 알아가는 이 바이오 기업의 정보, 오늘도 도움이 되시는 정보들 영상을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화제약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로 중국 시장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바 있고 금일에는 상한가로 주가 마감했습니다. 자, 리포렉셀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BMS에서 만든 항암제 이 탁솔 성분명 파크리탁셀 주사제를 이 마시는 액체로 이 투약 경로를 변경한 개량 신약입니다. 이 약은요, 전 세계 첫 경구용 세포독성 항암제로 보공의 편리성, 이 편리성과 기술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들을 받으면서 2016년 9월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정처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받았을 때 업계에서의 큰 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신약입니다. 그러나 투약 경로에 대한 변경과 이 약가 우대에 대한 이 기준의 부재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정부와의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대화제약이 책정했던 가격과 정부가 제시한 약가가 맞지 않아서 이 정부가 제시한 약가가 이 대화제약이 책정했던 약가의 50% 수준에 불과해서 사실상 대화제약이 이 약으로 인해서 이익을 낼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이 돼서 이 비운의 국산 개량 신약으로 불렸던 건데요. 이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리포락셀은 국내 판로가 막히자 이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재 파트너 손을 잡고 있는 이 중국의 하이어 바이오파마와 2017년도에 계약 규모 약 2,500만 달러로 이 리포락셀에 대한 기술 수출을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 중국 하이어 바이오 기업과 손을 잡고 이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의 시판 허가, 이 승인에 대해서도 획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리포락셀 같은 경우에는요.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위암이 발생률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파크리탁스의 이 제재 시장, 이 위암의 치료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에서는 2023년 100억 위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전 세계적인 파크리탁스 제재 시장은 2023년 약 하나로 5조 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1%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대화제약이 이 국내에서는 약가 협상 문제로 시판이 되지 않았던 아쉬운 점을 극복하고 세계 2위 이 제약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그 혁신성과 가능성을 증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건의 편리성을 개선한 리포락셀이 중국에서 처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대화제약은 현재 이 하이어 이 중국의 파트너사와 론칭 기념식까지 진행하고 중국 시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적인 성장세가 중국 다음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위험 환자가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이 현재 대륙인 중국에서 시판 허가 획득이 더욱더 눈에 띄는 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중국 신규 발생 암 환자 수의 추이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 기준이지만요, 중국에서 유형별 이 신규 발생 암 환자 수 중에서도 위암이 5위를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암 부분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바로 유방암 보이시죠? 이 리포락셀이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유방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의 유형별 이 신규 발생암 환자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과 위암으로서의 리포락셀 이 목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암이 이 동아시아 부분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움직임 계속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아제약은 중국으로의 진출 공략을 위해서 2011년부터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시 시판 허가를 받은 이 리포락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아제약은 연내에 첫 납품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 또한 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의 팍테일탈세 제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대아제약은 중국 팍테일셀 제재 전체 시장의 40%, 위암이나 전체 적응증을 더 늘려나가면서 약 8천억 원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이제 그치지 않고요. 대아제약은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아시아 국가, 그리고 중동과 유럽, 미주 대륙 등으로의 차례로 공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유럽에서 의약품 이 기구 EMA로부터 리포락셀의 위험 치료에 대한 이 희귀 의약품 인증 ODD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유럽에서의 움직임들까지 기대가 됐던 바 있죠. 자, 대화제약은 또 추가적으로 리퍼락스에게 적응증을 유방암으로 확대하면서 이 유방암에 대한 임상시험 또한 이 임상 3장을 한국, 중국, 불가리아, 그리고 헝가리, 세르비아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임상 상상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그 적응증 확대로서의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점유율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서 더욱더 팩트로 와닿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별 매출 비중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중국과 그리고 앞으로는 글로벌적인 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부분도 계속 파악해 가시면서 지켜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에서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체크해 보면서 저 또한 빠르게 파헤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은 이 상한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거래일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화제약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앞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겠지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변동폭은 조정이 되거나 이 흐름 안에서 바이오 특성상 또 빠르게 변동폭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가시면서, 이 수급과 거래량 면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대응에서 수급과 거래량 반드시 체크해 가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연내에 첫 납품과 그리고 내년 수출과 이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는 내년에서의 흐름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재료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가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자, 오늘 이 대화제약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전망과 이 수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 체크해 가시면서 이 영상 참고로 대화제약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대기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 기업들, 섹터들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대화제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셔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